4강을 양강으로 좁히는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역선택을 배제한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면 내일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아니라면 최종 2명의 경선이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4강 후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단일화를 기대하는 지지층이 많다는 점을 의식한 듯 앞다퉈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해왔다며 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즉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한대행 출마에 부정적인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홍준표 후보는 한대행과 단일화 토론을 2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면서 구체적 방식까지 언급했습니다.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서 그건 원샷 경선을 하면 됩니다. 누구와도 단일화할 수 있다고 밝혔던 한동훈 후보는 지금은 단일화 방식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승부하는 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뭐 밖에 계시는 분들이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르면 오는 30일 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란 관측이 국민의힘 안에선 많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정권의 총리인 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게 뭐냐며 윤석열 시즌2를 꿈꾸느냐고 비판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박 기자, 오늘로 대선이 이제 37일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본선 대진표는 이제 한 절반쯤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대선 후보를 확정한 원내 정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후보를 그리고 진보당이 김재현 후보를 확정했고요. 오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죠. 이 조국혁신당은 오늘 따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장 내일부터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시작할 거고요. 민주당도 오는 30일쯤부터 당을 공식적으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경선에서 경쟁한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물론이고 지난 총선에서 좀 갈등이 컸었던 비명계를 끌어안는 원팀, 그러니까 통합행보 본격적으로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오늘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 전당대회를 향해서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무경쟁, 무검증, 무관심의 산무 전당대회라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곧 2명으로 압축이 될 텐데 여전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시점 그리고 단일화 여부 이런 걸 놓고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대선에 출마한다, 안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 한대행 측근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한대행의 출마 결심이 선다면 그걸 공개하는 시기가 이르면 오는 30일이 될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대행 출마를 가정하고 출마 선언 시기를 한번 전망을 해보면요. 우선 모레, 그러니까 29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민주당 주도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레까지는 안 나올 거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또 모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명에서 2명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누가 양강에 들지 그게 또 출마의 변수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움직일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면 30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음 달 3일에 결정이 됩니다. 이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그 이튿날인 4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대행 결심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 단일화 시기도 궁금해집니다. 후보 등록 시점인 5월 11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요. 아니다, 한대행이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계속하다가 최대한 늦게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5월 24일까지도 시간이 있다, 이런 설왕설래도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한대행 출마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한대행이 만약 총리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권한대행이 또 자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애둘러 우려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자 토론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두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던 안철수 후보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당대표였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후보는 계엄에 반대한 안 후보가 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했는지 따졌습니다. 왜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제가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습니다. 그때 시간을 놓쳤습니다. 홍 후보와 김 후보는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던 김 후보의 발언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뺏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국적이 뺏겨서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일본 국적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입장기를 보고 달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무국적입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에 대해 묻는 사회자의 질문엔 김 후보는 함께해서 반드시 이기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한 후보는 역동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 기분 나쁠 게 없다고, 홍 후보는 처음에 비상식적이라고 봤지만 당원들의 요구가 많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려면 일단 본선에서 후보가 최종 선출되셔야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포기하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불출마 결단을 내려라. 그러면 다 하지 말고 내가 나가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파면이 된 이후로 국민들이 그 찬성하는 비율이 60% 이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 대통령 파면에 찬성하는 사람이 뽑히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지금 그 두 후보가 뭐 누군지는 아시겠습니다만 두 후보가 이런 그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께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후보가 이제 검사 출신 후보분은 사실은 그 전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 대통령이 3년 만에 실패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 후보를 뽑을 확률은 저는 거의 0에 수렴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후보들은 아무리 선출이 되더라도 저는 100% 실패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당내에 있는 앞에 두 명은 김, 홍은 안 되고 두 분 나중에는 한도 안 되고. 자, 그러면 밖에 있는 어나더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가 아는 통상 그리고 대미 전문가로는 우리나라 1등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미국하고 관세 문제를 제대로 잘 다뤄가지고 1%라도 낮추면 엄청난 국익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원망스러운 게 처음에 30일 바로 탄핵 소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국가 손실을 초래했다. 저는 민주당이 당사를 팔아서라도 이 손해본 돈 물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권한대행 같으신 분이 미국 관세 문제 제대로 해결을 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고 그리고 또
이 경선에 대해서 대통령 경선도 잘 치르고 이러시면 그게 최선이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또 정치 입문 결심은 개인적인 거니까 누가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만약에 정치를 하시겠다 나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예. 그러면 반 이재명 전선에 어허. 함께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오면 안 되고 바람직하진 않는데 나오면 단일화는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식은요, 후보님?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콘클라베 얘기 나오고 홍준표 후보에서는 토론 2번 후 원샷 경선. 한동훈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 얘기 안 했어요. 안 후보님은 어떤 방식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그게 결국은 예. 한쪽에서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단일화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이 있습니다. 뭐요? 그게 뭐냐면 1대1 경쟁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 후보 한 사람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를 보고 옛날에 노무현 또 정봉준 다른 단일화 후보를 때 보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 오히려 역선택도 방지할 수 있고 보다 더 정확하게 경쟁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방식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 한덕수, 이재명 대 안철수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